네,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저희가 K-팝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한번 그 여러 가지 아이돌 그룹들의 음악을 좀 들어가면서 조금 한번 파악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마지막에 보셨던 그 음악 그건데 이 음악의 느낌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블랙 힙합하고 일렉트릭 사운드가 함께 믹스된 K-팝의 어떤 선두, K-팝의 선두라고 설 수 있는 노래인데요. 컴백홈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볼까 해요. 한번 들어볼게요. 포켓이 터질 때까지 이거 광고입니다. 치즈로 꽉 찬 얼큰이 치즈 포켓. 채우자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센트로. 네, 뭐 전체 여러분 노래를 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씩 맛보기를 들으면서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이 K-팝의 음악이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의 음악인데 상당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아방가르드하죠. 좀 전위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부분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음악이 그 전까지만 해도 로컬의 느낌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음악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장르가 많이 유행했냐면은 한국에는 일본의 장르 중에 엔카라고 있듯이 한국에도 이제 그런 어떤 성인 음악, 어덜트 뮤직이라고 할 수 있는 트로트 장르가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 최근에 TV를 보시면 한국 TV에서 트로트 열풍이 많이 불어오고 있기는 한데 그전만 해도 사실은 그게 조금 약간 이제 그 서브컬처의 느낌으로 많이 다가왔죠. 트로트라는 장르가. 그래서 이제 한국적인 음악이 아니다라고 해서 많이 배척을 당했던 경향이 있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이 굵직한 대형 초대형 그룹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그 보편적 가치를 확보하면서부터 꼭 그 로컬한 것만이 한국적인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꼭 무슨 뭐 전통 한복을 입고 전통 문화를 트래디셔널 컬처를 소개해야지만 한국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하고 앞서 나가는 그 문화적 흐름도 중요한 거였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관점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은 그 태생적 뿌리가 어떤 한국적인 트롯이나 성인 어덜트 뮤직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느냐?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한 거예요. 잡종적이죠. 그러니까 미국 슬럼가에서 불려진다라고 할 수 있는 사이프레스 랩. 그러니까 그 사이키델리 뮤직이라든지 아니면 블랙 힙합이라든지 스트리트 뮤직 같은 거에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아서 그거를 직접 그 음악적 장르를 한국적 노래 가사에 녹여내서 새로운 비트와 새로운 리듬으로 그걸 출범시켰는 거. 자, 그러한 것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되게 아방가르드한 그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성향이 아시아권을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K-팝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받아들이기에 신선하고 자극적인 소재로 작동했던 것이 사실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좀 노래 설명이 좀 길었지만 좀 대부분 그 K-팝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갈까 해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리고 K-팝의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얼핏 얘기를 드렸듯이 그 K-팝이라는 그 음악 장르가 한류의 매체 흐름에서 중요한 자리와 브랜드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그 매머드한 그 엔터테인먼트 컴퍼니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이돌 뮤지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뒷받침되는 백그라운드를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기획사가 접근해서 컨셉도 잡고 그리고 캐릭터라이징도 해서 출범을 시킨 것이 주요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대표적인 회사가 아시겠지만 SM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러니까 SM 엔터테인먼트가 지금의 어떤 1세대 아이돌이라고 알려져 있는 H.O.T와 신화인 아이돌 그룹을 출범시키는데 아주 성공적인 그 런칭을 시킵니다. 그 런칭은 저희가 방금 전에 들었던 19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을 했을 때 갖고 있는 그 여러 음악적인 세련된 아방가르드한 그 음악적인 전위주의 그런 부분들을 약간 창조적으로 모방을 하면서 그 대중적인 인기까지 플러스할 수 있는 보이그룹을 출범시켰던 게 1세대 아이돌의 출범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SM 엔터테인먼트가 어떤 효과적으로 런칭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K-팝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의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보다 더 시스테믹한, 그러니까 시스템 위주로 움직이는 그 문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K-팝이라는 그 장르는 그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K-팝 인더스트리는 하나의 엄청난 그 시장, 마켓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배경이었죠. 왜냐하면 이거는 단지 음악만을 소비하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 H.O.T나 신화나 갖고 있는 각 매체, 각 멤버가 갖고 있는 캐릭터를 소비하는 팬덤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캐릭터의 액세서리, 그 캐릭터의 성향, 그리고 그 캐릭터가 음악의 뮤지션과 음악하는 그 무대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또 각자 활동을 하면서 각자의 어떤 미디어 활동을 시작합니다. 미디어 액티비티. 그러니까 H.O.T의 여러 가지 멤버들, 신화의 여러 가지 멤버들 중에 뭐 에릭이라든지 뭐 김동완, 뭐 그런 여러 배우, 여러 그리고 전진, 뭐 그러한 어떤 멤버들은 그 음악 뮤지션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곳에 다양하게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류의 매체의 흐름 중에 K-팝이 하나의 인더스트리로 할 수가 있는 것은 이 멤버들이 단지 음악 활동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연예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 연예 활동 중에는 예능 프로그램들의 진출도 많았죠. 지금 제가 이제 한류의 매체 흐름 중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잠깐 배제를 했지만 사실 예능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한 문화 컬처 코드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H.O.T나 신화 같은 그러한 SM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인더스트리얼한 시스템의 배경을 힘입게 되는 1세대 보이 그룹들이 K-팝 인더스트리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그 다양한 미디어로의 활동과 액티비티함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일렉트릭 댄스, 랩, R&B를 혼합했어요. 그러니까 K-팝의 장르는 어떤 하나의 음악 장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묘하게 중도성을, 리피터 터스틱의 특성을 갖고 있을 법한 트렌드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캐릭터라이징을 했기 때문에 K-팝이 많은 보편적인 그 포퓰러를 확보할 수가 있었던 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일렉트릭 댄스하고 랩하고 여러분 이렇게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는 그걸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듣고 아 이거 좋구나라고 느끼니까 좋은 건데 이 두 가지 장르는 상당히 성격이 달라요. 일렉트릭 댄스와 랩 그리고 또 힙합 또 R&B 이거 장르마다 다 특성이 달라서 이거를 이렇게 믹스 앤 매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 SM 엔터테인먼트를 대표되는 한국의 대형 기획사는 1세대 아이돌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되게 경쟁적이고 적극적으로 장르의 믹스 앤 매치를 시도했습니다. 그럼으로써 10대와 20대 위주로 그러니까 티네이저와 그리고 젊은 세대 유스 제너레이션 사이로 팬덤을 이끌어내요. 팬덤이 중요합니다. K-팝에서는 팬덤이에요. 팬덤 싸움이죠. 그리고 이후에 중요한 어떤 음악성과 대중성을 획득한 힙합 그룹도 등장했었어요. 듀스라는 자생적 한국 힙합 씬의 노멀이 기준을 제시했던 그룹 중에 듀스라는 그룹도 있었고 또한 그 JYP 엔터테인먼트인데 이 JYP는 박진영이라는 뮤지션의 영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박진영은 원래 음악 뮤지션을 출범했는데 그 음악 뮤지션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 연예 기획사의 대표로 출범을 한 거죠.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또 서태지와 아이들 중에 활동했던 그 멤버 중 아이들 중에 한 명인 양현석이라는 멤버가 자신의 영문 이니셜을 또 따서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구축했어요. 그래서 K-팝 씬의 중요한 3대 대형 기획사는 여러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JYP 그리고 YG. SM, JYP, YG가 지금 K-팝 그 인더스트리얼의 가장 선봉과 가장 활성화된 씬을 구축하고 있는 컴퍼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이거는 뮤지션의 사진은 아닌데 이 그룹 사진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그룹 그 사옥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상당히 K-팝이 그러니까 그 마켓에 있어서도 시장의 영향력에 있어서도 되게 막중한 영향력을 차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게 한국의 어떤 에코노미 디벨로퍼의 흐름에서도 SM 엔터테인먼트라도 대표되는 K-팝의 그 흐름 그걸 좀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문화 코드가 되게 많은 영향력과 지분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확장되어지는 여러 가지 소득들이 우리한테 지금 또 하나의 어떤 혜택을 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총괄적으로 표현해서 한류라고 표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SM 엔터테인먼트의 사옥, SM 엔터테인먼트 빌딩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자, K-팝의 역사 계속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2000년대 들어서서 음반 시장의 그 마켓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음반 판매량이 20장 넘기도 힘들었던 그 불황이 계속됐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K-팝 시장은 어떤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되게 능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반 시장이 불황이 되니까 그 온라인 음원, 그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는 멜론 차트, 가온 차트, 그래서 이렇게 그 앱이나 인터넷의 어떤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렇게 다운받는 그러한 음원을 다운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을 다운받죠. 그게 바로 스트리밍 형태예요. 그렇게 그 스트리밍 형태로 음악을 다운받고 듣고 향유하는 형태는 기존의 어떤 CD를 구매해서 사는 그런 음반 판매의 아날로그적인 시스템을 조금 더 뛰어넘는 온라인 판매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의 중점 두는 시장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음반이 그럼 안 팔렸냐? 그렇지 않아요. 12년 후에 2014년 그룹 엑소의 1집 앨범이 100만 장을 12년 만에 돌파합니다. 2013년에 엑소가 100만 장. 그러니까 요 온라인 스트리밍 외에 앨범이 100만 장이 또 쓰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엑소의 누적 음반 판매량은 1000만 장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21세기 데뷔한 가수 중 최초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음반 판매량만 보면 엑소가 지금 퀀터풀 밀리언 셀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매하는 앨범마다 100만 장을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데 왜 앨범을 살까요? 왜 CD를 살까요? 이게 팬덤이에요, 팬덤. 그러니까 그 멤버들의 피땀 눈물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노래를 직접 듣고 느끼고 싶다. 그런 팬덤의 의지가 음반 판매량을 지속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예요. 방탄소년단의 통상 음반 판매율이 현재 엑소를 넘어서서 1,500만 장을 넘어섰죠.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BTS가 지금 미국 빌보드 차트에 아주 상위권에 랭크가 되고, 근데 그 전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한국의 걸그룹 중에 원더걸스가 있는데, 원더걸스의 노바디라는 노래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빌보드, 미국 빌보드 핫백에 76위로 진입합니다. 네, 이러한 어떤 진출들이 K-팝의 씬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BTS 멤버입니다. 이 BTS 멤버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조금 느낌을 향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음악을 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좀 음악하고 계속해서 이 K-팝이니까 K-팝이 갖고 있는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노래 중에 이제 BTS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Fake Love 한번 들어볼까요? Fake Love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 느낌이나 공감대가 조금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캐라 들어간다. 쭈락쭈락쭈락쭈. 널 위해서라면 슬퍼도 멈춰갈 수가 있어서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멈춰갈 수가 있어서 사랑이 사랑만이 너무 완벽하게 내 모든 감정들은 다 숨겨지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꽃을 키워왔어 I'm so sick of this
네, 여러분, 노래를 조금만 들으려고 했는데, 저 음악이 너무 좋아요. 그쵸? BTS Fake Love 좋죠? 네, 음악 이렇게 그냥 한 곡 전체 통으로 들었습니다. 자, BTS의 1500만 장이 팔렸던 Control for Million셀러를 기록했던 엑소와 쌍두마차죠. 예, BTS의 노래를 한번 들었어요. 자, 그리고 K-pop 씬의 또 다른 흐름 중에 한 명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그 싸이라는 그 솔로 가수예요. 그러니까 이 K-pop 인더스트리얼이 대형 기획사 위주로 조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이 되어 있는 대형 기획사의 어떤 흐름이나 형태가 여러 가지로 그 그룹 형태의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기획사에서 어떤 인더스트리얼한 어떤 뮤지션이 솔로 아티스트를 키우기에는 조금 약한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강남은 싸이라는 그 솔로 뮤지션은 그 한국 그 강남 스타일이라는 곡으로 완전히 그 K-팝을 그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되게 그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좀 주고 있는 게 싸이의 이제 강남 스타일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빅뱅이나 블랙핑크 등의 영향으로 미국 내에서도 K-팝에 대한 인식이 이제 지금 많아지긴 했는데, 싸이라는 강남 스타일이 어떤 혁신적인 그 세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그 고유의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아라는 그 여성 뮤지션이에요. 이게 이제 그 포밋이라는 그 그룹인데, 그 포밋이라는 그룹에서 있었던 현아가 이제 버블팝이라는 그 어떤 독특한 음악을 선보이면서, 이게 이제 게임 중이 이제 그 여자 학생들보다도 남자 학생분들은 많이 좋아하실 텐데,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어 동영상 배경음악으로 현아의 버블팝이 이제 배경음악,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등장을 하면서 그 롤 덕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 매니아들 사이에서 아주 컬트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그러니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든지 빅뱅의 그 어떤 그 멤버가 갖고 있는 캐릭터의 스타일, 그리고 또 빅뱅 멤버 중에 G드래곤 여러분 아세요? G드래곤의 패션 스타일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매우 스타일리시하고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하게 성립하고 있는 뮤지션이죠. 빅뱅이라는 그 그룹은 프로젝트 그룹성이 강해요. 각자의 캐릭터들이 워낙 그 개성이 강하고 그 캐릭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G드래곤의 패션이나, 그리고 빅뱅의 멤버 중에 또 한 명인 태양의 웨딩드레스 곡이 미국 현지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어떤 히트를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K-팝의 인디씬이 이러한 맥락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되게 포지티브한 이펙트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 K-팝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되는 그 이유는 역시 대형 기획사 위주로 체계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주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이 뮤직 마켓은 결국 이제는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대표되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대표되고 여러 가지 음원 차트를 통해서 음악이 온라인 스트리밍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계기들이 생기는 건데, 그러한 어떤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효과, 그런 효과들을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소화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작용되고 있는 K-팝 씬의 여러 가지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그 강남스타일 사진이죠? 예, 강남스타일이 갖고 있는 건데, 강남스타일은 그냥 조금이라도 한번 맛보기로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중에 또 강남스타일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강남스타일은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랑 같이 봐야지 재밌는데, 잠깐만 그냥 한 가지만 맛보면 어떨까요? 반전 있는 여자 선호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선호해 커피 시키고 오빤 강남스타일 네, 여러분. 그 이상한 사운드죠. 야, 오빠 강남스타일, 뭐 이렇게 표현은 그 노래 안에 그런 매력이 녹아져 있다. 이 K-팝의 또 다른 어떤 개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들었고, 세 번째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